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 시작되죠. 네, 지금까지 다항식의 계산 다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부등식 단원 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말했죠. 네, 1차 부등식까지고요. 네, 오늘은 이제 부등식 단원 처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그 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네, 학습지 PDF 혹은 인쇄를 해서 열어둔 채 수업에 임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부등식 내용을 들어갈 때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 영상은 무엇이냐면 EBS 매스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제목은 최적의 선택 부등식이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틀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습지의 앞면에 보면은 쭉 빈칸과 밑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앞면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여준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채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답안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지금부터 이 영상 선생님이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수학의 슈퍼스타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호를 가진 수식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곧 발표하겠습니다. 현대수학의 스타는 바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 스타로 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진 학생이 우유 5개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우유를 낱개로 사면 1,100원이고 수익의 묶음으로 사면 3,000원입니다. 우유 5개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를 낱개로 사면 5,500원이고 수익의 묶음을 포함해서 사면 5,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5,500원보다 5,200원이 더 저렴한 가격이네요. 수익의 묶음을 포함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고민한 끝에 수진 학생은 수익의 묶음을 포함해서 5개의 우유를 사기로 했습니다. 부등호의 도움을 받아 잘 선택한 것 같죠? y는 2x 빼기 1, 3x 더하기 2는 35처럼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y는 4x보다 크다, 5x 더하기 2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는 이와 같이 부등호가 사용됩니다. 중요한 기호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이 부등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소연이는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차를 탔습니다. 소연이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힘차게 도로 위를 달려서 출발! 그런데 소연이의 눈에 흥미로운 숫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일까요? 다리를 자세히 보니 숫자와 화살표로 이루어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표지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80 이하의 속도로 달리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x km/h라고 할 때 이 표지판을 부등식으로는 x는 80 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표지판을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더 흥미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최고 속도를 100 이하, 최저 속도를 50 이상으로 주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동차의 속도를 x라고 했을 때 x는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또 x는 5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표지판의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달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부등식은 숨어 있습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안에도 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불꽃이 다양한 색을 내는 것은 폭죽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색깔마다 파장의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내고 싶은 색깔의 파장 영역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파란색 불꽃을 만들고 싶으면 424 이상 491 미만의 파장을 내는 구리 화합물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초록색 불꽃을 만들고 싶으면 491 이상 575 미만의 파장을 내는 바륨 화합물을 넣으면 되겠죠. 알록달록한 색의 조합, 부등식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최적의 선택입니다. 기준을 정해주는 부등식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빈칸도 잘 채웠죠? 네, 여러분들이 적은 게 맞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이 영상에 보면 초반부에 현대수학의 스타는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조명이 비춰졌어요. 네, 바로 무엇이래요? 네, 바로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트에서는 이 부등식이 스타로 뽑힌 이유가 무엇인지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진이라는 여학생이 나왔는데 네, 우유를 산다고 했어요. 네, 몇 개를 산다고 했어요? 네, 그쵸? 네, 5개를 산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에 가격도 나와 있었는데요. 우유 낱개를 사면 얼마고? 그쵸? 위에 사진에도 나와 있죠? 1,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유 3개 묶으면 얼마래요? 네, 3개 합쳐서 3,000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맞았죠? 네, 그 다음에 이 우유 5개를 그러면 저렴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유 5개를 낱개로 사면 얼마예요? 그쵸? 한 개당 1,100원이니까 1,100원이 몇 개? 그쵸? 5개니까 총 얼마? 그쵸? 5,500원이고 3개짜리 면묶음과 그쵸? 영상에서 나와 있어요. 네, 3개짜리 한 묶음과 낱개 2개를 사면 3개짜리 한 묶음이니까 3,000원. 그리고 더하기 낱개는 얼마예요? 1,100원이니까 1,100원짜리 2개 합치면 네, 3,000원 더하기 2,200원이니까 5,200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위에서 5개 낱개로 샀을 땐 5,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짜리 묶음을 샀을 땐 5,200원이었으니까 뭐가 더 커요? 그쵸? 왼쪽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바로 3개 묶음을 포함해서 사는 것이 5,200원이니까 더 적게 드니까 이게 유리한 거겠죠? 네, 이거는 영상에서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던 식을 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1학년 때 등식의 성질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네, 그럼 부등식은 무엇이었냐? 네,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말하는데 부등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4개죠. 네, 예, 이렇게 초과, 미만, 이상, 이하를 나타내는 이 부등호 4가지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바로 부등식이다 라고 영상에서 나와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도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랫은 부등식이 생활 속에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도로교통 표지판이었는데요. 네, 이 영상에 보면 도로에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고 나오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된 이 숫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경우를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쵸? 자동차가 몇 이하로 달려라.
30 이하로 달려라 라는 뜻이었어요. 즉 여기서 뭐를 x라고 두면 자동차의 속도 km/h 얘를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자,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네, 바로 x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주행을 하여라 라는 의미가 바로 1번 표지판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4.5톤 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또 표지판이 되어 있었죠.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위랑 똑같이 위에서는 30 이하로 달려라 라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톤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4.5톤 이하의 그런 자동차가 여기서 운행을 할 수 있다. 즉 무슨 다리 같은 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x를 자동차의 무게 톤이라고 한다면 x가 얼마 이하? 네, 4.5 이하다. 이런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100에는 밑줄이 없고 그 다음엔 50에는 밑줄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영상에서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이 의미는 무엇이었죠? 네, 바로 자동차가 50 이상 달리고 100 이하로 달려라 이 소리예요. 주로 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x는 자동차의 속도 km/h고요. 자, 얘를 부등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어떻게? 그렇죠. x는 50 이상이고 100 이하로 달려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터널 같은데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위아래 4.2m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동차의 높이가 4.2m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표지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x는 바로 자동차의 높이 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똑같이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는 몇 이하? 네, 4.2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하나 이상을 나타낼 때는 부등호 밑에 이렇게 등호 한 줄, 막대기 한 줄 적어줘야 되는 거 알죠? 여기 네 가지 경우는 다 이상, 이하 이렇게 밑에 막대기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슬래시였어요. 네, 바로 마지막 슬랫은 불꽃놀이와 관련된 슬래시였죠. 네, 보면은 폭죽 속의 화학물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색깔마다 뭐의 영역이 다 다르다 했어요? 네,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 다 파장의 영역이 다 달라요. 이 파장의 영역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 했었는데 그 영역을 보니까 다 어떤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불꽃놀이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부등식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뒷장을 넘겨서 지금 배운 부등식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했었지만 바로 부등식이라고 하면 무엇이다? 네, 부등호 이 네 가지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바로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즉, 부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밑에 2x-1이 5보다 작다 라는 이 식은 부등식이에요? 네, 그쵸.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부등식이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도 등식과 마찬가지로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변, 즉 2x-1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좌변이라고 하고요.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변, 뭐예요? 저 5. 이런 것을 바로 우변이라고 해요. 똑같죠? 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 모두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57쪽의 문제 1번, 지금 1, 2번 있죠? 네, 얘를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잠깐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부터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모두 풀고 왔죠? 네, 맞춰볼게요. 이 문제는 쉬웠죠? 네, 산천어가 서식하는 강의 용존 산소량 YppM은 9ppm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쵸? Y는 9보다 크다인데 9랑 같을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등호는 적지 않고 이렇게 Y에 입 벌리는 방향으로 부등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에 500원씩 B를 저금하면 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4,000원이 들어있죠. 네, 4,000원이 원래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500원씩 더해요. 근데 500원씩 B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하루엔 500원, 이틀엔 500원 곱하기 2, 그 다음에 B일이면 500원 곱하기 B 이렇게 되니까
500b가 되겠죠? 그래서 4000 더하기 500b. 이게 저금한 총액이고 이게 만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으니까 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죠. 오른쪽이 더 크게. 그리고 같다니까 밑에 막대기 하나 더 적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부등호를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등호는 밑에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 위에 이 부분이 등호 한 짝이라고 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적을 필요 없이 딱 한 개의 막대기만 적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부등식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부등식의 해가 뭔지 이것까지 오늘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지금 방금 전에 계속했던 이 부등식 2x-1이 5보다 작다. 얘의 해를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요. 자, 조건은 x가 자연수일 때. 즉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해요? 네, 1, 2, 3, 4, 5, 6, 7, 8 이런 게 자연수죠? 자, 이 자연수 중에서 얘의 해가 무엇인지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1학년 때 했었어요. 어떤 방정식의 해다 라고 하면 이 해가 무슨 의미예요? 네, 그쵸? 바로 어떤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의 해란 똑같이 뭐를 만족시키는 값? 네, 이 부등식 2x-1이 5보다 작다. 얘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바로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란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x는 자연수 범위 내에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x의 값이 1, 2, 3, 4, 5, 6, 7, 8 쭉일 때 대입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가 1일 때 자, 좌변에 대입해 볼게요. 좌변. 자, 그러면 뭐예요? 2 곱하기 x 대신에 1이 들어간 거니까 1 빼기 1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저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자, 얘는 5보다 작아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일 때 자, 대입해봅니다. 좌변. 그럼 2 곱하기 2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얼마? 그렇죠. 4 빼기 1이니까 3이죠. 3은 5보다 작아요? 네,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자, 대입하면 2 곱하기 3 빼기 1인데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6 빼기 1이니까 5네요. 자, 여러분 그럼 5는 5보다 작아요? 아니죠. 5랑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5는 5랑 같아요. 그러면은 5보다 작다는 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거짓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 x가 4일 때 대입해 볼게요. 자, 2 곱하기 4 빼기 1이죠. 그럼 8 빼기 1이니까 얼마? 7이죠. 7은 5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은 작다는 것은 거짓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5, 6, 7, 8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값이 그렇죠. x가 커질 테니까 2x-1이 5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밑에는 쭉 거짓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바로 이 참이 되는 x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네, x가 1일 때랑 2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해는 1과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부등식 2x-1이 5보다 작다. 얘를 풀어라 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를 구해라? 이 해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부등식 2x-1이 5보다 작다의 해를 모두 구한다. 즉 x가 1과 2 얘를 구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지금부터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얘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밑에 문제가 총 3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3문제를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어본 채 다시 재생 버튼 눌러서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풀었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2가 3x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푸시오라고 했어요.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뭐부터 시작돼요? 그쵸, 1부터 시작되니까 x의 값이 1, 2, 3, 4, 5일 때 쭉쭉쭉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볼게요. 자, x가 먼저 1일 때 좌변을 보면은 1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얼마? 3이고요. 자, 우변은
3 곱하기 1 빼기 4니까 얼마예요? 그쵸.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더 커요? 좌변이 크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지금 좌변이 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참이죠. 큰 것은. 자, 그리고 x의 값이 2일 때 좌변을 보면 2 더하기니까 4고요. 자, 우변을 보면 3 곱하기 2 빼기 4죠. 그러니까 얼마? 6 빼기 4니까 2. 즉 이번에도 좌변이 더 큽니다. 그러면 참이겠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좌변 보면 3 더하기는 5고요. 우변 3 곱하기 3 빼기 4는 5네요. 자, 둘은 어때요? 그렇죠. 같죠. 자, 같으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지금 부등호 보면은 밑에 등호가 들어있죠. 그래서 같은 것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 x가 4일 때는 좌변은 4 더하기니까 6이고요. 우변은 3 곱하기 4 빼기 4니까 12 빼기 4는 8이죠. 자, 뭐가 더 커요? 이번엔 우변이 더 크죠. 자,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우변이 더 크니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x가 5일 때는 좌변 7이고요. 자, 우변은 3 곱하기 5 빼기 4니까 11이겠네요.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6, 7, 8, 9, 10 쭉 x가 들어갈 때 우변이 계속 더 커지겠죠? 왜냐면은 오른쪽은 3x가 들어가 있고 좌변은 x니까 당연히 우변이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x의 값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x의 값은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은요. x의 값이 자연수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부등식을 풀라 했으니까 x의 값은 차례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대입해 놓으면 되겠죠? 자, 지금 1번은 2x 플러스 1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우변은 다 뭐예요? 다 3이죠? 네, 그러니까 표에도 우변은 다 3이다 라고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좌변만 비교해보면 되는데 자, x의 값이 먼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저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부등호는 그럼 뭐가 더 커요? 저 마이너스 3과 3 중에는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지금 좌변이 더 크다라고 여기 부등호에 나와 있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네, 그 다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3. 뭐가 더 커요? 그쵸.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죠?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거짓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좌변이 더 크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x의 값이 0일 때 대입해 볼게요. 자, x의 값에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저 0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좌변이. 자, 그러면 1이랑 3 중에 뭐가 더 커요?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니까 거짓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1일 때 좌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즉 얼마? 그쵸, 3이죠. 우변은 3. 둘이 어때요? 같죠? 자, 같은 것도 참이에요? 얘도 거짓이죠? 커야 돼요, 좌변이. 자, 그럼 마지막 이번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좌변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저 5고요. 우변 3이죠. 뭐가 더 커요? 네, 드디어 좌변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때 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참이 되는 x의 값이니까 해는 뭐예요? 저 지금 참이 되는 x의 값은 2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x가 뭐밖에 없다? 네, 2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2번도 마찬가지로 x의 값은 동일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볼게요. 자, 일단 x의 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죠.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4가 바로 좌변이에요. 자, 그리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 저 우변은 1이죠. 그럼 뭐가 더 커요? 저 우변이 더 크니까 이번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지금 부등호 보면 이렇게 오른쪽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큰 것은 바로 참이 되겠죠. 참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4예요.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얼마?
그쵸, 마이너스 9가 좌변이 될 거고요. 자, 우변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죠.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네요.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참이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좌변은 뭐예요? 저 5 곱하기 0 빼기 4니까 그냥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우변은 0 더하기 3이니까 3이죠? 자,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니까 참. 자,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어 볼게요. 좌변은 5 곱하기 1 빼기 4니까 5 빼기 4, 즉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1 더하기 3이니까 4죠. 자, 이번에도 우변이 더 크니까 참이고요. 자, 마지막만 볼게요. 자, 마지막 x에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2 빼기 4니까 10 빼기 4죠. 좌변은 그래서 6이고요. 우변은 2 더하기 3이니까 5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더 커요? 그쵸, 이때는 좌변이 더 크죠.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네, 우변이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네 가지나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부등식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의 과제 안내만 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과제는 항상 그랬듯이 구글 설문지 수학일기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부등식 오늘 배운 개념을 묻는 설문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알죠? 네, 오늘 작성한 학습지 거기다가 넣는 칸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파일을 작성해서 풀이 과정 보이게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꼭 과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부등식 수업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